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일정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류현진 선수가 있는 이 소속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비록 오늘 경기에선 패배했지만 거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실시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팬그래프닷컴 기준으로 97.5%. 이 정도면 거의 진출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가 버블 포스트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 가을에 다저 스타디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서 홈구장을 다저 스타디움으로 썼는데 이게 1년 만에 이 아메리칸 리그로 옮겼음에도 또 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 던질 수가 있나 보네요. 그것도 이제 에이스의 모습으로. 금이 환영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느낌이다. 이제 전 여친 다시 돌아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전 여친 동네쯤, 동네쯤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가 포스트 시즌을 버블 형식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버블 형식이 이게 사실 NBA에서 먼저 시도를 한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감염 위험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 때는 이 일정을 뒤로 미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염원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한 곳에 선수단을 몰아놓고 이 포스트 시즌 이 가을 야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 지역이 확실시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해진 거죠. 왜냐면은 이 NBA 같은 경우에는 올랜도에 그냥 모아놓고 할 수가 있지만 메이저리그는 구장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리고 양대 리그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도시에서 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LA랑 또 이제 샌디에이고 거의 같은 광역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한 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그러니까 휴스턴이랑 댈러스에 있는 알링턴 파크에서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요 버블 포스트 시즌 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어쨌든 선수협에서도 이 포스트 시즌 일정 진행을 위해서 합의에 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이게 이 합의가 꽤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이번에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포스트 시즌 형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올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이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이 16팀,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8팀, 또 내셔널 리그에서 8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토론토도 다크호스로 꼽히기는 했지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을 야구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4팀이잖아요. 정확하게 와일드카드 단판전까지 하면 5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팀이 이제 3팀이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 단판전이 아니라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세 경기 이제 3연전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3판 2선승제입니다. 만약에 두 경기를 연승으로 이긴다면 그대로 시리즈가 끝나게 되겠죠. 이번에는 9월 30일에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먼저 열리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시드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각 지구 1위 팀 중에 또 이제 승률별로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각 지구 2위 팀에게 승률 순으로 4, 5, 6 정해지게 되고요. 와일드카드 두 팀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승률 순으로 7, 8 이렇게 정해지게 돼서 1번 시드랑 8번 시드, 2번 시드랑 7번 시드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격리돼서 치러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두 팀 중에서 승률이 높은 팀의 홈구장에서 3경기를 그대로 치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8팀끼리 하면은 이제 하루에 4경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한 지역에 몰아놓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비전 시리즈부터 이렇게 버블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디비전 시리즈부터 버블이 시작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5판 3선승제 똑같고요. 지구 1위 중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팀, 그리고 와일드카드 중에서 승률이 낮은 팀이 붙게 되고요. 또 2위 1번, 2위 2번이랑 붙게 되니까 네 팀은 샌디에이고에서, 나머지 네 팀은 이제 LA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류현진 선수가 이 페코파크가 아닌 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 이 등판하기 위해서는 이 와일드카드 1위로 포스트 시즌 좀 진출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론토가 0.5게임 차 양키스에 뒤진 3위
이것도 있지만 와일드카드에서는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번 시드이기 때문에 현재 순간에 시즌이 끝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저 스타디움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지금 바싹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디언스한테 승률에서 뒤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샌디에고로 갈 확률이 높고 또 뉴욕 양키스를 어떻게든 정규 시즌에서 찍어 누르고 지구 2위를 차지해도 이 샌디에고에서 경기를 치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뭐 근데 뭐 굳이 사실 다저 스타디움에서 꼭 던져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샌디에고의 홈구장인 페코파크에서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강했죠. 통산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초반입니다. 네, 뭐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 본인이 잘 던졌던 구장에서 던지느냐 아니면 좀 익숙한 구장에서 던지느냐 뭐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던지더라도 또 류현진 선수에게는 좀 익숙한 환경이 아닐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해야 될 게 있죠. 뭐요? 일단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이겼을 때 얘기를 하는 거. 이기고 올라가면 뭐 이제 격리된 포스트 시즌을 치르게 되겠지만 와일드카드 시리즈도 오늘 토론토가 하듯이 해가지고 떨어진다면 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토론토가 어쨌든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럴 때 사실 토론토가 이번 포스트 시즌 일정이 짜여졌잖아요. 여기 네. 좀 불리한 점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동일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야겠죠. 버블 포스트 시즌이니까 굳이 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한 구장에서 하면 되니까. 그랬을 때 휴식일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최대한 짧게 하고 시즌을 마치는 게 사무국의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그랬을 때 토론토가 좀 불리한 점이라면 선발 로테이션이 류현진 선수를 제외하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기존 체제다 이랬을 때 5판 3선승제일 때 아무도 5선발 이렇게 내리 기용 안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휴식일이 반드시 껴있기 때문에 1선발을 한 번 더 등판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4선발 체제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3명의 에이스급 투수, A급 투수만 쓰고 싶다 한다면은 뭐 3명 이제 뭐 하루 휴식일 줄여서 기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보통인데 요번 포스트 시즌에는 그게 좀 불가능해졌다는 거의 점. 불가능하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 간신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일 연속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당겨쓰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게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이어진다는 거 정말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대신에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디비전 시리즈로 넘어갈 때 휴식일이 좀 길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 3연전, 이 와일드카드 3연전에서 어떻게든 2승을 먼저 따고 또 하루 휴식일 또 챙겨준다면 류현진 선수가 하루 정도 좀 앞당겨서 나올 수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긴 하겠네요. 지금 디애슬레틱의 토론토 담당 칼럼니스트인 앤드류 스토텐 씨가 예상을 했는데요.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토론토의 선발 로테이션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해요. 네. 류현진, 워커, 레이 이 순서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레이 불안한데. 레이 불안하죠. 2차전에서 못 끝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레이가 아니면은 앤더슨이고요. 네. 로하크를 내기도 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1, 2차전에서 재빨리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진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토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기 위해선 정말 류현진을 받쳐줄 선발 투수들을 보강을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사실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여러 명의 선수를 데려왔지만 사실 모두 뭐 워커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워커 선수도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 레이 선수도 이제 FA고 맞죠. 사실 뭐 피어슨 선수가 정말 최고의 유망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추가 영입, 선발 대여급 영입이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정규 시즌이 이제는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등판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번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등판 일정을 가지고 아직도 토론토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전에는 좀 달랐지만 올 시즌 기준에서는 이 5일 휴식을 했을 때 훨씬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4일 휴식 타일찬 일정 속에서 이제 뭐 그 전에 워낙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등판 일정을 좀 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뭐 요거는 또 이제 추후에 저희가 한번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 류현진 선수가 일단은 요 일요일 이 필라델피아전 등판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 다음 등판이 양키스전일 것이냐 혹은 이제 볼티모어전일 것이냐에 두고 이제 현재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와일드카드 1차전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기왕이면 포스트 시즌 1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류현진 선수의 자녀 등판 일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